2023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대회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디지털 배움터 부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터너상은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전시활동을 보여준 50세 미만의 영국 예술가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매해 봄에 4명의 후보 작가를 지명하고 가을에 전시회를 열어 12월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중 2023년 터너상 후보가 아닌 작가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인터넷을 열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로는 2023년 터너상 후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3년) 터너상 후보.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후보는 보기에서 제시된 1번에 레슬랭 랭응, 2번에 로리 필그림, 3번에 바바라 워커가 있고요. 그리고 5번에 제시 달링이 있습니다. 그럼 1번의 문제, 2023년 터너상 후보가 아닌 작가는 보기에 있는 4번 베로니카 라이언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국가지정 보물문화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국가지정 보물문화재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자, 첫 번째 검색은 김정희 필 불이 설란도 라고 탭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지정일은 2023년 8월 24일로 확인이 됩니다. 메모장을 띄워 김정희 지정일을 기재를 메모를 해 놓고요. 자, 두 번째 검색을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뒤로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네, 뒤로 단추 탭 해주시고, 자, 두 번째 검색, 나신걸 한글 편지. 탭하시면 23년 3월 9일이라고 나오네요. 자, 다시 메모를 하겠습니다. 23년 3월 9일. 자, 다시 뒤로 단추 눌러주시고, 독서 당 개회도 썼습니다. (23년의) 독서당 개회도는 23년 4월 28일. (23년 4월 28일) 자, 역시 뒤로 단추 눌러서 자, 이번에는 아미타열의 구존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23년 6월 20일) 6월 20일
이 항목, 자, 뒤로 단추도 눌러 주실 거예요. 이 항목에 해서 천자까지만 검색해 보시면 날짜 정리가 되겠네요. 4월 28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기 예문 보시면 3월, 4월, 6월, 8월. 그럼 정답은 가장 최근 걸 찾으시면 되니까 1번의 김정희였습니다. 김정희의 필부리 설난도. 문제 3번입니다. 2023년 10월 13일에 열리는 A매치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 상대팀의 피파 랭킹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2번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남자축구의 2023년 10월 13일 일단 A매치에 대한 팀이 어느 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팀의 피파 랭킹을 또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을 또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열겠습니다. 자, 검색어 2023년 10월 13일 A매치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의 상대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어 2023년 10월 13일 A매치 대한민국 상대팀. 자, 상대팀은 대한민국 대 티니지라고 나오네요. 자, 티니지의 피파 랭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자, 피파 랭킹. 자, 사이트 이동했고요. 자, 문제 풀이할 때쯤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7월 23일, 7월 20일. 자, 그 중에 티니지를 찾아오겠습니다. 자, 티니지를 찾아옵니다. 티니지. 랭킹은 31위입니다. 티니지 랭킹 31위.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가 샤천구 e스포츠 경기장에서 정식 종목 7개와 시범 종목 2개, 총 9개 세부 종목으로 나누어 치러질 예정인데요. 다음 중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정식 종목이 아닌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e스포츠 정식 종목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나무 위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세부 종목이라는 항목에서 도타2, 리그 오브 레전드, 몽삼국,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왕자 영역, FC 온라인이 있습니다. 정답은 아닌 종목은 5번의 하스스톤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북대서양 허리케인 이름은 목록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한 번 사용한 목록은 일정 주기로 다시 사용이 됩니다. 피해가 심한 허리케인의 이름은 제명 처리되어 다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같은 문자로 시작하는 다른 이름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다음 2023년 북대서양 허리케인 이름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3년 북대서양 허리케인. 자, 그 이름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용된 이름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북대서양 허리케인에 대한 백과사전으로 탭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사용된 허리케인 이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올해 활동한 허리케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자, 알린, 브레, 신디, 돈, 에밀리 없고요. 프랭클린 없고요. 해롤드가 없습니다. 자, 10호 이달리아라고 나오네요. 자, 올해 가장 처음에 활동한 태풍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이달리아, 네, 1번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른 태풍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가 12호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13호. 그리고 나이젤 없고 오필리아 있네요. 오필리아가 16호. 그리고 션이 5번. 그럼 올해 중에 제일 먼저 활동했던, 제일 처음 활동했던 태풍은 이달리아 1번입니다. 다음 중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일반 개인의 관람요금을 찾아보는 문제네요. 자, 검색어로는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의 외국인 요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고궁박물원 외국인 관람요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 외국인 관람요금. 고궁박물원의 입장료는 350불로 나왔습니다. 자, 하단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전국 영화관의 입장권 발권 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처리 및 집계하는 국내 영화관 입장권의 통합점산망에서 2023년 8월 박스오피스의 1위 영화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국내 영화관 입장권의 통합 전산망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국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자, 통합 전산망 탭해 주시고요. 자, 현재 창 상단에 박스오피스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8월 날짜로 한 기준을 잡고 탭해 보겠습니다. 자, 1위에 해당되는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였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자, 이동을 하고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탭파였고 박물관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검색해 보겠습니다. 박물관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지식정보단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오시는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오시는 길에 지도가 확인이 됩니다. 자, 오시는 길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하철역은 센트럴파크역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센트럴파크역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박물관 건축물의 이름은 페이지스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물관의 건축물 소개를 눌러보겠습니다. 건축물 페이지스 라는 문자로 장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더보기 눌러서 자, 3번 박물관 개관기념 특별전의 전시명은 긴글주의 문자의 미래는 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전시의 특별 전시명을 찾습니다. 진행 전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긴글주의 문자의 미래는 네, 역시 맞습니다. 자, 박물관의 소장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품, 주요 소장품을 탭하셔서 여호수아서의 성서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구텐베르크 성서의 여호수아서. 네, 다 확인됐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9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도시의 관광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까지 국내 및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내 대표 관광지 100곳을 매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2023년과 202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이 아닌 곳을 찾는 문제입니다. 한국관광 100선. 자, 탭해 주시고요. 자, 보기에서 제시된 5곳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선택해 봤습니다. 자, 국립세종수목원 검색했고요. 자, 검색된 내용을 탭하여 들어가겠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23에서 24 한국관광 100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만천하 스카이워크 들어갈게요. 만천하 스카이워크. 자, 선택했습니다. 자, 만천하 스카이워크 탭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잖아. 스카이워크 23에서 24 한국관광 백선 역시 확인되었고요. 세 번째, 속리산 테마파크 모노레일. 자, 선택했습니다. 23의 4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이라는 기사도 떴네요. 네, 탭하여 들어가시고요. 자, 상세 내용 아래에 23에서 24 한국관광 백선 확인되었습니다. 자, 4번 충주 탕금호 무지갯길 가보겠습니다. 네, 충주 탕금호 무지갯길 23에서 24 한국관광 백선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5번 예시문도 한번 해볼게요. 5번 예시문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 상세 내용에 봤습니다. 21에서 22 한국관광 백선으로 지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23, 24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부천시 관내 도서관에서 ISBN의 도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ISBN에 제시된 번호 9791-2970-1855 도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도서명은 최태성의 한국사 수업이라고 확인되었고요. 이 도서를 부천시 관내도서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도서관. 자, 부천시립도서관 들어왔습니다. 도서명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서명은 최태성 한국사 수업. 자, 아래의 내용으로 스크롤해서 확인합니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서관명 원미도서관이라고 확인되네요. 원미도서관. 그리고 두 번째 도서관명은 상동도서관이었습니다. 자, 원미도서관은 4번에 있네요. 그래서 현재 도서 찾으신 도서는 원미도서관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 여객이 안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출국장, 탑승구 등을 안면 인식만으로도 통과하는 서비스인데요. 사전에 정보를 등록한 여객은 매번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등록 여객 전용 라인 이용도 가능한데요. 스마트패스 서비스 등록 시 전자여권을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어 등록하겠습니다. 검색어는 스마트패스의 종류죠. 스마트패스의 종류로 전자여권을 인식시켜주는 통신기술을 찾아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스, 전자여권 인식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자, 첫 번째 결과로 바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칩에 NFC를 이용을 해서 인식하는 서비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의 GPS나 그리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와이파이, 또 바코드의 설정처럼 인식한 내용을 찾아주는 QR코드는 아니시죠? 정답은 3번의 NFC였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한국과 12시간 시차가 발생하는 도시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어로 한국과 12시간 시차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12시간 시차에 해당되는 내용 시간표가 따로 있네요. 네, 허니문 리조트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역과 시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표 내용입니다. 1시간, 2시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12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했습니다. 지역은 중남미 내용이고요. 12시간 시차, 브라질리아의 상파울로, 살바도르,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문 5곳 중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3번입니다. 대한항공편으로 2023년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데요.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무슨 터미널에 도착하는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요 날짜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예매편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터미널 조회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항공편 출도착 및 스케줄 조회. 자, 탭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예매로 조회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좀 변경해서 조회를 하고요. 출발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ICN 서울-인천. 자, 도착지는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DFW. 그대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DFW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은 터미널 D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후 9시에 출발하는 선박을 이용해 일본 시모노세키에 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부산 출발 시모노세키행 2023년 9월 여객의 유류 할증료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검색어로는 부산 시모노세키행 2023년 9월에 유류 할증료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부산 시모노세키 9월에 유류 할증료. 자, 검색 결과 제일 첫 번째 있는 부간 회리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2023년 9월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9월 유류 할증료 선택해 보겠습니다. 유류 할증료 12,000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5번입니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의 초장거리 걷기 여행길인데요. 동쪽에 해파랑길, 남쪽에 남파랑길, 서쪽에 서해랑길, 북쪽에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되며 10개의 광역지자체, 78개의 기초지자체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음 코리아 둘레길 코스 중에서 구간 거리가 가장 긴 코스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검색 내용은 코리아 둘레길 코스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둘레길 코스. 자, 검색 결과 코리아 둘레길 소개의 두루누비 사이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처음 코스가 해파랑길부터 나왔습니다. 해파랑길 45코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해파랑길 45코스는 17.6km입니다. 자, 남파랑길이 나왔는데요. 남파랑길은 47코스, 79코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남파랑길 27.4. (27.2) 서해랑길 66코스 22.9 서해랑길 59코스 27.9. 그럼 가장 거리가 긴 코스는 27.9였죠. 27.9. 서해랑길이 되겠습니다. 서해랑길 59코스가 가장 긴 27.9km였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사실 진위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지 찾아보는 문제네요. 검색어로는 정부 24 사실 진위 확인. 첫 번째 검색 결과로 탭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 서명 발급 사실 확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 상황도 있고요. 인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운전면허증 발급 상황 확인은 진위 확인의 여부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7번입니다. 정부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달걀의 사육 환경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난각 산란 일자 표시 제도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각 산란 일자 표시 제도 표기 방법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앞에 네 자리는 산란 일자, 그리고 생산자 고유 번호가 5자리가 있고요. 제일 뒤에는 사육 환경 번호가 있습니다. 자, 사육 환경 번호가 몇 번인지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사육 환경 번호 1번이면 방사형, 2번이면 평사형, 3번이면 개선 케이지형, 4번이면 기존 케이지형입니다. 자, 그럼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는 제일 끝에 있는 번호 한 자리인데요. 2번이네요. 자, 2번에 해당되는 사육 환경은 자, 이 평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축산의 평사가 정답이 됩니다. 문제 18번입니다. SRT는 1호차에서 8호차 한개 열차 또는 11호에서 18호차의 한개 열차를 연결해서 운행을 합니다. 다음 중 SRT 열차에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SRT 열차 화장실을 찾아야 됩니다. SRT 네, 그림으로도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SRT 열차 3번과 4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국민철도 SRT 네,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편의시설에 대한 그림이 확인이 되는데요. 3호와 4호 사이에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곳은 3호와 4호차 사이입니다. 문제 19번입니다. 2023 아이유 팬콘서트의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에서 이곳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의 번호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아이유 팬콘서트 9월 23일에 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연 장소는 KSPO 돔 올림픽 체조 경기장입니다. 자, 장소 올림픽 체조 경기장 KSPO 돔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큰 지도 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공원으로 검색이 됐고요. 아이유의 팬 콘서트 장소는 올림픽 공원의 체조 경기장이었습니다. 자, 올림픽 공원의 돔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 터미널을 찾아봅니다. 자, 방향 부분을 잘 보시고요. 자, 터미널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확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확인하면 거리로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렇게 두 곳이 나오는데요. 자, 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 이동 경로를 보시면, 자, 지금 방향의 위쪽은 올림픽 공원역이고요. 아래쪽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방향상 거리로 올림픽 공원역이 좀 더 가까운 경로가 될 거고요. 올림픽 공원역에 대한 버스 정류장의 번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올림픽 공원역, 자, 기억해 두시고요. 통합 검색에 버스 정보 안내, 올림픽 공원역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공원역의 버스 번호는 24244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서울 관상감 간천대 앞 편도 3차선 도로에 있는 도로 위 표지판에 표시된 지명이 아닌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이용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고자 하는 곳은 서울 관상감 관천대. 아래 지도 보기를 탭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보기를 선택하셔서 이번엔 도로 위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에 스트리트 뷰를 선택하겠습니다. 보고자 하시는 곳은 서울 관상감 간천대 주변 모습입니다. 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주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스트리트 뷰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잘 선택해 주세요. 자, 도로 위 표지판을 크게 볼 수 있게끔 확대를 했습니다. 자, 광화문, 안국동 사거리, 종로 2가, 헌법재판소. 자, 이렇게 네 곳이 확인이 되죠. 자, 표시되지 않은 곳은 서울공예박물관입니다. 문제 21번입니다. 2022년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1986년에 독립장을 서운받은 이분의 성명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있는 이미지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 검색이라는 구글 렌즈의 검색 메뉴가 확인이 됩니다. 이미지 검색을 탭하여서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시면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김갑 선생님이십니다. 문제 22번입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심야에도 근무하는 심야 약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의 심야 약국 이름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대한약사회 심야 약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응급의료 포털을 선택합니다. 병원 약국의 약국 찾기를 선택합니다. 창이 바뀌시면 지도가 아닌 일반으로 선택을 하고 행정동 찾기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합니다. 속초시로 선택하시고 검색 단추를 눌러봅니다. 공휴일과 심야에 운영을 하고 있는 행복약국이 제일 첫 번째 검색 결과로 확인이 되었고요. 보건약국과 소독약국도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행복약국이었습니다. 정답은 행복약국입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는 시내까지 링크 경전철이 연결되어 시내 접근성이 좋습니다.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역에서 스타벅스 1호점과 가까운 서호수역까지 링크 전철 요금은 얼마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접근성이 좋은 링크 경전철 요금을 검색해보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로 링크라이트 레일 페어리스를 검색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고요. 현재 창의 하단으로 스크롤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성인의 운임요금을 알아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링크 경전철 요금을 알아봅니다. 다운타운 터널역에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웨스트레이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운타운 터널역으로는 웨스트레이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실 땐 다운타운 터널역으로 검색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출발역과 목적지가 만나는 곳의 요금을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출발하는 곳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역입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서호수역 웨스트레이크 스테이션이에요. 자,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이 시택공항으로 확인이 되네요. 시택공항이 출발할 곳
그럼 도착할 곳은 다운타운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열이 바뀌어서 마지막 열 부분에서 확인하면서 올라갑니다. 다운타운 터널역, 시내 터널역으로 문제 24번입니다. 0뱅크 아이콘을 누르고 작업형의 문제를 진행합니다. 간편 비밀번호는 584647이며 홍길수님의 영은행 모바일뱅크에서 홍길수님의 지능정보은행 잔고 중 10만원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아래 0뱅크 아이콘을 눌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편 비밀번호 6차례 584647 입력하겠습니다. 영은행 모바일뱅크 홍길수님의 계좌에서 10만원 가져오기 위한 모으기 단추를 선택하겠습니다. 금액 10만원 단추를 선택하고 아래에 다음 단추를 눌러 계좌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맞다면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 문제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